오늘 뉴스 브리핑 5부가 늦었습니다. 요즘 참 눈코 뜰 데 없이 바쁩니다. 이렇게 열심히 살면 돈도 많이 벌어야 될 건데 돈은 별로 안 벌리지만 그래도 정신없이 사는 게 좀 나은 것 같습니다. 한가해지면 머리만 복잡해집니다. 자, 12월 8일 목요일 오후 7시 반에 제가 강연회를 합니다. 강연회가 아니라 대토론회입니다. 이번에 토론회는 제가 한 30분 정도 여야 기성 썩은 정치 세력을 일소할 부분에 대한 생각을 이야기를 주제 발표를 하고요. 한 10분씩 해서 자기 의견을 발표하실 분을 한 4분 정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한 3분 정도씩 제안하실 분 한 5분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나중에 자유 토론을 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회원에 한해서 참여할 수 있고요. 회원이 아니신 분들은 이 참여를 좀 제한합니다.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꼭 듣고 싶은 분은 오셔서 회원 가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정관을 갖다가 살펴봤는데 회원 회비는 반납하지 않는다 되어 있으니까 그 회원 가입하는 분들은 나중에 회비 돌려달라고는 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한 10번, 20번 잘 생각해보고 회원 가입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자, 중국이 사드 보복을 롯데를 타켓으로 했습니다. 자, 중국은 최근 몇 년간에 공급 과잉을 보이고 있는 자국의 철강 석유 화학에 대해서 이렇게 주변 국가들을 단속을 많이 했는데요. 최근에는 IT 제품에 대한 무역 장벽까지 높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인도, 미국 다음으로 13건의 무역 규제를 가했는데요. 최근에는 우리와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화학 제품의 7건, 철강 전자제품에 대한 규제도 한 건씩 하고 있습니다. 자, 중국이 우리를 규제하고 있는 13건 중에서 12건이 우리 기업의 수출에 직접적 타격을 주는 반등핑 관세 부과 조치입니다. 자, 현재 분위기가 한중 간에 경제적으로 이렇게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데 사드 배치 문제를 놓고 중국이 부리는 목리 수준이 높아지면서 전체 우리나라의 수출의 25%를 차지하는 최대 수출 시장 중국에서 우리 기업들이 설 자리가 없어져 가고 있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요, 중국이 최근에 롯데그룹에 대한 전방위 조사 그리고 세무조사 등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우려를 중국 측에 전달할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롯데그룹에 대한 중국의 조사가 사드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의심을 떨치기 어렵다고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성주 롯데 골프장에 사드 배치를 하겠다고 정리되면서 중국이 롯데를 타깃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중국 정부는 지난달 29일부터 그러니까 며칠 안 됐습니다. 중국에 진출한 롯데 계열사의 전 사업장에 대해서 세무조사, 소방위생점검, 안전점검 등 전방위 조사에 나선 것과 관련해서 한국 내 우려를 중국 쪽에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차라리 반덤핑 관세라 그러면 싸워보자. 아니다 해서 제소도 하고 하지만은 탈세니 소방위생 점검이니 너 회사가 왜 이래 소방시설을 안 갖췄냐, 위생적으로 지켜야 될 걸. 롯데는 식품 유통회사가 많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안전조치를 안 취했다니, 그 다음에 노동자 문제 이런 걸 걸면요, 무슨 WTO나 무역협정에 의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런 게 비관세 장벽의 악질적인 경우죠. 자, 사드 배치 발표 후 다른 기업들에 대한 인정 절차 등에 문제가 발생했지만은 사드와 연관짓기 모호한 측면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중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또 사업을 하고 있는 다른 한국 기업에도 거기에 대한 인허가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애를 좀 미기기 시작을 했지만은 롯데 때문에 그런다라고 볼 수는 없었는데, 이번 롯데의 경우는 명확하게 정치적 보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측에 우려를 전달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소방위생점검 등은 중국 정부가 합법적으로 중국 내에서 그 회사가 중국 회사든 한국 회사든 미국 회사든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중국이 우리 법을 우리가 집행하는데 너네가 왜 난리냐 이렇게 하면 우리가 그 부분을 뭐라 하기 어려운 측면이 많다는 겁니다. 중국은 최근에 베이징, 상하이, 선두 등 중국 대도시에 150개의 진출해 있는 롯데 점포에 소방안전 및 위생점검단이 나와서 조사를 벌이고 세무조사도 하고 있답니다. 한국 기업들 외국 나가서도 무슨 세무 관련 부분은 적당히 많이 하겠죠. 페이퍼 컴퍼니도 만들고. 롯데그룹이 중국에 진출한 이후 중국 당국의 동시다발적인 전방위 조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자, 중국 당국의 이번 롯데 조사는요, 결국 이 사드하고 관련이 있는 문제인데, 롯데가 참 한국에서는 또 살기 위해서 이 롯데 골프장을 제공하고, 그리고 최순실이한테 70억을 줬다가 돌려받고 이랬고, 중국에 가서는 또 사드 때문에 롯데 골프장 때문에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했으면 차라리 한중간에 두려울 게 없었을 건데 국내에서 치이고 중국에서 치이고 좀 딱하기도 하고요. 와 이래 사나 싶기도 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중국이 최근에 한류 제한령을 또 엄량으로 내려서 한국의 이 스타들의 중국 진출이나 또 중국 TV 출연, 뭐 영화 제작 이런 부분이 차질을 받고 있죠. 조현동 외교부 공공외교대사는 지난달 28일 한중 공공외교 포럼에서 최능산 중국 외교부 부장 조리와 만나서 이런 문화 교류에 대해서 방해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게 얼마나 효과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처럼요. 무역을 다변화하고 수입원을 다변화해서 너무 한쪽에 몰빵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였다라는 걸 저는 지적하고 싶어요. 이 부분의 핵심은 박근혜 정부 들어서 지나치게 친중 정책으로 일관하면서 중국이 마치 우리의 대박을 줄 수 있는 이런 관계가 영원히 지속될 수 있을 것처럼 착각을 한 결과에 대해서 지금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겁니다. 중국은요, 언제든지 이런 식으로 정치적인 장난과 보복을 할 수 있는 국가니까, 상식이 안 통하는 국가니까. 우리가 북한하고의 과거 DJ 정부 노무현 정권에서 경제 교류, 뭐 수입 이런 걸 굉장히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개성공단도 만들고 뭡니까? 그리고 그 금강산 관광인이부터 시작해서 개성 관광인이 그때 제가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한은 믿을 수 없는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 쪽에서는 북한하고의 이런 한국의 무역 관광 교류가 나중에 큰일을 맞을 것이다. 결국 그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중국도 믿을 수 없는 나라라는 제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게 다 친중 정책의 결과고 그 친중 정책은 특정 재벌이 자신의 이해관계 때문에 박근혜 정부를 구워 삼는 역할을 했기 때문이고 거기에는 최순실이 있었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헤센주 검찰총장이요. JTBC와 얼마 전에 단독 인터뷰를 해서 최순실과 정유라 씨의 돈 세탁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책임자가 처음으로요, 실명을 언급했는데요. 제가 전에부터 이 최순실하고 정유라 독일에서 수배되어 있을 거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확인이 되었습니다. 독일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의 혐의와도 연결될 수 있어서 큰 파장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전에 최순실이가 독일에서 호텔과 주택을 사고 삼성과 돈을 주고 받았던 문제가 독일이 한국인 3명을 포함해서 독일인 1명을 수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일부는 기소를 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죠. 그 연장선상입니다. 최순실이 지난 10월에 독일의 헤센주의 슈미텐에 비덱 타운하우스 호텔인가를 샀지 않습니까? 삼성전자가 37억을 송금하고 최 씨의 회사 비덱 스포츠와 또 다른 법인 더 블루케이가 이것을 주소지로 하고 있습니다. 코레 스포츠라는 비덱의 전신으로 이렇게 돈을 송금을 했죠. 근데 최근에 이것 말고도 43억을 더 보낸 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독일 헤센주 검찰총장은 1일 JTBC와 단독 인터뷰에서 최순실 씨와 딸 정유라 씨의 돈 세탁 혐의에 대해서 수사하고 있다 밝혔고요. 이 사건은 돈 세탁 혐의로 프랑크푸르트 검찰에 고발된 건인데 이와 관련해서 최순실이 중요한 일을 했고 검찰이 여러 혐의자를 조사하는데 최순실 정유라도 조사 대상에 있다고 헤센주 검찰총장 헬무트 핀퍼진 씨가 확인을 했습니다. 앞서 독일 검찰은 올해 5월 은행의 고발로 슈미텐 지역의 한 회사에 돈 세탁 혐의를 수사하고 있고 수사 대상에는 한국인 3명이 있다 했습니다. 자, 이 3명이 최순실 정유라와 이 사람들의 독일 집사 역할을 한 명이 있었죠. 그 사람으로 교민 1명, 그 3명으로 지금 추정됩니다. 자, 그 외에 자세한 이야기는 하기는 어렵다 했는데요. 한국 검찰은 웬 일인지 지금 이 사건을 조사하면서 독일 검찰과 의도적으로 협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무의미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독일 검찰은 한국 검찰에다가 서로 공조를 하자라고 또 이야기했는데 거부를 했습니다. 오늘 박영수 이 특검은 독일 검찰과도 공조를 하겠다 이랬는데요. 일단 최순실을 빨리 소환해서 체포 조사를 해야 되고 정유라를요. 그 다음에 독일 검찰에 공문을 보내서 정확하게 이들이 받고 있는 혐의가 무언가를 조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들이 독일에다가 이런 뉘앙스의 이야기를 했다는 말이 퍼지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한국 정부에 마치 금융과 관련된 비밀 기능을 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주변에 떠들어댄 모양이에요. 그래서 독일 검찰이 이 수사하고 있는 내용 중에는 박근혜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과 이 최순실 정유라 그리고 한국 최고의 기업 삼성 간의 관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포함되어 있는 걸로 보입니다. 자, 이 부분에서 행여나 우리 정부와 또 권력자와 관계 있는 이야기들이 조금 더 나온다면 국제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심각한 망신을 당할 수 있는 사안도 되어 있는데요. 검찰이 의도적으로 독일 검찰과 이렇게 공유하기를 꺼려한 부분은 그래서 독일 검찰 헤센주 검찰총장이 직접 한국 언론과 인터뷰까지 하게 된 부분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한국 언론들이 제대로 다루지 않고 있다는 건데요. 독일은 아마 지난번에 아우디 그리고 폭스바겐과 관련된 배기가스 문제로 한국이 독일 차들을 굉장히 심하게 다룬 부분에 대해서 독일 정부 또한 한국에 대해서 그래 법대로 서로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의 파장은요 우리의 영역이 미치는 밖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제대로 터지기 시작하면 과연 80억만 있는지 더 있는지도 문제이고 더 나아가서 삼성과 최순실 간의 동거래 부분에 대한 내막이 터져버리는 부분이 되어서 심각한 또 다른 폭탄이 될 수도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오늘 이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아마 발의가 되었습니다. 야당 의원 171명이 공동 발의를 했고요. 다음 주 금요일 날, 이제 다음 주 목요일 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고 24시간 후인 금요일 날 오후 4시쯤 처리를 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 박 대통령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비박이 7일 저녁 6시까지 수요일 저녁 6시까지 4월 퇴진을 확인해 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연 박 대통령이 깔끔하게 내 4월에 퇴진할게 그 다음에 탄핵하지 마라 조건 없다 이렇게 할지 또 복잡하게 말을 꼬을지 주목되고 비박은 자신들의 약속을 지킬지도 주목됩니다. 이제 문제는요 탄핵이 가결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국회가 박 대통령과 더불어서 공멸하고 그 첫째 공멸은 비박과 친박이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 일주일 남았는데요. 이 부분은 피해갈 수 없을 거라고 보고 앞으로 뿌리, 촛불이 여의도에서 터질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